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매년 중국의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침공한다는 뉴스에 성격이 곤두섭니다. 중국은 왜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성주를 돋구는 걸까요? 아무리 크고 힘있는 나라라고도 이래도 되는지 해도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하늘이지만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시시때때로 침범하는 영역은 방공식별구역입니다. 항공기라는 것이 특히 20세기 후반의 제트 전투기는 음속에 준하는 속도로 순행비행이 가능하고 마음만 먹으면 음속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선박이나 차량과는 다르게 100km 정도는 우습게 주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토 영해의 개념인 22km, 즉 12해리를 방어 경계로 삼으면 22km 밖에서 알짱거리다가 미사일을 쏘면 대응시간이 너무 줄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자국 영토의 120km 이내를 영토가 아닌 방공식별구역이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국의 의지대로 제어할 수 있는 영토나 영공과는 다르게 항공기가 마음대로 들어오라 마라 할 수 없는 게 방공식별구역의 문제죠. 핵전쟁이 일촉즉발이었던 냉전시대에는 소련의 항공기가 미국 영토의 120km 이내로 접근하면 충분한 위협이 되었으니 적대적 행동을 할 의지가 없으면 구태여 접근하지 말고 꼭 접근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상호 통보하는 식으로 운영하자. 이런 신사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영해 150km 이내로 접근하면 격추는 하지 않지만 대공 레이더로 조준당해도 할 말은 없다는 거죠. 미국과 소련의 경우는 방공식별구역의 거리를 충분히 뛰어넘게 떨어져 있지만 긴장감이 흐르는 한, 중, 일,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은 문제가 좀 있어요. 먼저 각 국가 간에 정의된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곳이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나라 간의 협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한쪽 나라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2016년에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지만 중국은 침범이 아니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중첩지역을 비행했고 이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했으니 침범이 아니라는 의미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은 중일의 경계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남부지역, 그것도 가장 강력한 대공망이 있는 평양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게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적대행위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은 더 강력한 지배지역인 북한의 영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죠. 방공식별구역을 넘어갔다고 해서 함부로 적대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국의 군용기, 그것도 핵공격 능력을 가진 HU 폭격기가 함부로 한국의 영공을 넘나드는 것은 큰 위협일 수 있지만 한국의 공군력으로 대치는 가능하지만 적대행위를 통해 축출하게 되면 선제적 도발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넘어왔으면 먼저 이야기해주고 계획이 없이 넘어갔으면 자초지종을 설명해달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죠. 그러면 방공식별구역은 전혀 의미가 없는 곳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영공의 범위를 넘는 지역이므로 군용기가 비행할 경우 양측 다 영공의 점유권이 없는 공해상의 상공이에요. 즉 서로 군용기를 비행한다 해도 국제법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이죠. 하지만 선포한 지역에 대해서 영공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침략이 우려되는 경우 자국 군용기를 사용하여 요격 준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국가의 자유권이에요. 쉽게 말해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한다고 해서 미사일이 날아오진 않겠지만 레이더 조준을 받거나 상대방의 국가가 요격기로 무장한 상태에서 항공기 주변을 비행하는 기분 나쁜 상황은 감수해야 되는 거죠. 2019년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완전 뜬금포죠. 러시아하고 우리는 그리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데 이때 F-15K 전투기가 기관총 위협 사격과 플레어 투하를 통한 위협으로 러시아기를 외부로 몰아낸 사례가 있어요. 동해와 독도 사이의 거리가 만만치 않게 먼 상황에서 영공 진입 즉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한 러시아기에 대한 영공 침입에 대비해서 F-15가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방공식별구역의 침입은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많고 중첩되는 지역도 넓습니다. 그리고 동해보다 남해에서 방공식별구역 침입 사례가 더 많죠. 이런 상황에서 남해부터 쫓아다니면서 본때를 보여줬으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하는 기종을 보면 만만치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H-6, 투볼레프 95 폭격기, 그리고 A-50 조기 경보기 등 항속거리가 어마어마한 기종이에요. 상대 적기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전투기가 출격해야 되는데 한국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인 F-15K는 침범해온 항공기의 항속거리의 3분의 1도 못 미치죠. 항모가 있다면 항모에서 발진한 전투기와 육상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릴레이로 붙어서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 텐데 이럴 땐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수시로 드나들면서 우리의 성격을 긁어댈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금잡하는 경우 예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체제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격체제, 항공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등의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도 선행되어야 합니다.